자, 이번에 공부하실 건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이란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부분인 집합이죠. 부분인 집합.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이 있고 여기 1, 2, 3, 4가 산다고 치면 여기 이렇게 3만 퍼먹은 거야. 이게 부분집합이야. 혹은 3, 4만 퍼먹은 거야. 이게 부분집합이라고.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만약에 1, 2, 3, 4라고 치면 여기에 서브셋.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1만 있는 애, 1, 2 있는 애, 뭐 1, 4 있는 애 되게 많겠죠. 그중에 특이할 만한 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에 공집합이 포함된다는 것과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해서 부분집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집합이 A라는 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걸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요. 현재 밑에 보기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A 2의 배수 2, 4, 6, 8 이렇게 되고 4의 배수 8, 4, 8, 12 이렇게 되는데 4의 배수는 전부 다 2의 배수 안에 포함되거든요. B는 A에 포함된다.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뭐 간단한 얘기지만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라면 당연히 A는 C의 부분집합이 될 거예요.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지며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포함된다 라는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원소다랑은 좀 다른 느낌이지. 2가 A의 원소다. 2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소와 집합 사이의 기호고요. 그리고 이 부분집합 이 기호는 집합과 집합 사이에 쓰는 기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진짜 부분집합 얘기를 잠깐 해보면 1, 2, 3의 부분집합 구하면 1만 퍼내고 2만 퍼내고 3만 퍼내고 1, 2 두 개짜리요. 1, 2, 1, 3, 2, 3 그리고 이게 다 들어가는 1, 2, 3 그리고 누구? 공집합 이렇게 8개의 부분집합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자기 본인을 제외한 자기 자신을 제외한 이 얘네들을 찐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사실 나는 나의 부분집합이다 너무 오글거리잖아. 말 그대로 부분이라고 하면 진짜 부분이어야 되는데 정말 다 들어간 건 부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새로운 개념인 찐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을 갖고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들을 다 얘기를 일컫는 걸 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을까요? 책에 있는 내용 살짝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책에 있는 내용 또 정리 하나 더 하면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내가 되는 그런 상태. 이거는 둘이 같다라는 거죠.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은 A, B가 같을 때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됐나요? 자, 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것과 이 기호의 차이를 아냐라는 거예요. 이건 집합 대 집합 사이에서의 기호고 집합과 집합이 서로 포함될 때요. 얘는 집합이 아니고 원소와 집합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에 있어서 쓰는 거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근데 말장난이 좀 있는데 보기 3번을 보면 그 말장난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1번도 맞고 2번도 맞아요. 근데 맞는 이유가 달라요. 1번에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공집합, 여기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은 모든 원소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공집합이 X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해석이고 2번은 공집합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친구가 지금 여기 S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호가 S의 원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기호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S의 부분집합이다. 이것도 참이에요.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것도 참이고 마찬가지 이유로 거기 마지막에 보면 집합 기호까지 표현한 이런 이거 약간 벤 다이그램으로 표현하면 S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생긴 애도 살고 1도 살고 2도 살고 집합 기호까지 포함한 요런 애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애가 S의 원소다. 이거 맞죠? 그리고 1도 S의 원소가 맞고요.
같은 맥락으로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S의 부분집합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근데 1, 2를 이렇게 생긴 원소는 없지. 여기 안에 이렇게 생긴 원소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요. 자, 비슷한 내용으로 개념 익힘 1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상태예요. 현재 이 벤 다이그램 안에 0도 살고 2도 살고 0, 2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 모양 이렇게 생긴 애도 살고 별도 살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0, 2는 얘네 둘을 얘기해. 얘네 둘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원소의 부분집합이고요. 0, 2는 A의 얘는 이건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얘는 얘예요. 얘가 A의 원소다. 그리고 이런 건 없죠. 별은 그냥 A의 원소일 뿐이야. 만약에 별로 하고 싶으면 별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거 틀렸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0, 2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요런 거는 안 되지.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5번도 틀렸어요.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개념 익힘 1번 한번 풀어봤어요. 자, 확인 유제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으면 이해가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그리고 있는데 요런 애가 살고 요런 애도 사는 거야. 요런 애. 공집합처럼 생긴 이 친구도 살고. 그러면 공집합은 A의 원소가 맞습니다. 공집합이 A의 원소인 게 아니라 얘가 A의 원소가 맞거든요. 이거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A의 원소가 맞죠. 그리고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생긴 애는 없어. 이게 되려면 이런 이거 돼야 돼. 이거 틀렸어요.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아니다라고 했네. 이거 틀렸지. 공집합은 A의 원소 맞죠? 그리고 1, 2를 없어. 이거 만약에 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참이에요. 이것도 틀렸고 0, 1, 2는 이렇게 분리가 안 돼요. 5번도 틀렸고요.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엔 서로 같은 집합.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너가 된다라는 거 A랑 B랑 같다는 얘기고요. 집합이 같으려면 당연히 원소가 같아야 되지. 현재 A에는 1이랑 2가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이 1, 2 둘 중에 하나겠지. 그리고 A에는 요런 애가 있는데 얘가 당연히 누구겠어? 4겠죠. 제가 4는 아닐 수도 있나? 제가 4여야 되지. 1, 2가 4가 될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계산을 하면 인수분해에 따라서 A가 마이너스 4나 1이 되는데 if A가 마이너스 4라고 치면 A라는 원소는 1, 2, 4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B라는 원소는 4, A가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앞만 봐도 안 같지. 그럼 A가 1일 때 어떻게 되나 볼까요? A가 1이면 A는 당연히 1, 2, 4고 B는 4, 2, 1이죠. 같죠? 원소가 완전히 같죠? 원소가 같으니까 두 개의 집합은 같은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같은 맥락으로 자, 확인 유제도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되려면 둘이 그냥 같은 집합이에요. 같은 집합. 그러려면 여기 1, 2 있는데 여기 3이 있네? 이거 3이어야겠네. 얘가 같아지려면 A제곱 빼기 1이 3이려면 계산하면 A가 2던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A가 만약에 2라고 치면 B의 원소가 3, 1 이렇게 돼요. A가 마이너스 2라고 치면 B의 원소는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1, 2가 여기 없지. 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마이너스 3이랑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이랑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 이거고요. 따라서 A는 2였고 B 빼기 1은 2랑 같아야 되지. 현재 1, 2, 3인데 1, 3이니까 얘가 2여야 되고 따라서 B는 3이요. 둘이 더하면 5 나올 거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볼게. 이 부분집합의 개념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 개념으로 보아야 되는 게 부분집합의 개수 개념이에요.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게. 요거 내신 빈출이에요. 솔직히 이제 개념 설명을 쭉 하고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쭉 하고 있는데, 앞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딱히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한 0.5개 정도밖에 없어요. 시험에 딱히 안 나오는 별로 안 중요한 개념들이라는 거지. 시험에 잘 나오는 걸로 치자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거의 뭐 대장이죠, 대장.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볼까 해. 결국은 선택의 경우의 수의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기 1번을 보면서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식 암기는 어느 정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암기는 이해한 다음 문제고요. 현재 1, 2, 3, 4, 5라는 집합이 있어. 이 중에서 내가 한 부분을 부분집합을 만들 예정이야. 이 중에서 새로운 부분집합을 만들 예정이라고. 그럼 이제 내가 가서 조사를 할 거야. 야야야, 얘들아, 우리가 지금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려고 해. 새로운 집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한테 가서 너 우리 여기 부분집합에 참여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물어볼 거야. 선택은 yes or no 둘 중 하나예요. 그럼 1은 고민하다가 1의 선택은 결국은 둘 중 하나겠지. 1의 선택, 원소 1의 선택이 두 가지 중에 하나랄 거라고. 이건 2의 선택도 어차피 yes or no 둘 중 하나고 3의 선택도 4의 선택도 5의 선택도 모두 다 둘 중 하나라고. 따라서 얘네들의 각각의 선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가지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5번 곱한 2의 5제곱계예요. 따라서 결론, 원소의 개수가 n개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계다.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계다.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 32개인데 이 중에 또 진 부분집합, 본인은 하나 빼라는 거지. 그럼 그냥 여기다가 하나 빼면 돼요. 2의 n제곱에서 2를 빼면 된다고. 요 개념을 이해를 했었어야지만 뒤에 나오는 무조건 포함하는 것과 무조건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기 3번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할게. 1, 2, 3, 4, 5 5명이 있는데 1, 2는 포함하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부분을 만들 건데 1, 2는 여기에 오기로 이미 확정인 거야. 물어볼 필요도 없어. 아, 나는 무조건 가지. 확정이라고. 그럼 누구한테만 물어보면 돼? 3, 4, 5한테만 들어갈지 말지를 물어보면 되니까 3명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지수 2의 세제곱계. 같은 맥락으로 3, 4, 5는 무조건 안 들어간대. 3, 4, 5는 무조건 안 들어가기로 확정이고 그럼 여기에 1, 2가 들어갈 건지 2명만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2의 제곱 4개. 같은 맥락으로 3, 1, 3은 무조건 들어가고 5는 무조건 안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됐어도 어차피 세모인 애들, 선택권이 없는 애들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얘네들은 이미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기로 확정을 했어. 그럼 세모인 2랑 4만 선택권이 있을 거고 얘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지수 경우의 수는 2의 제곱계가 나올 거라고 2명이니까.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예요. 참고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건 꽤나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합 내용에서 내신 준비를 할 때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 한 집합 중에 3, 4개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 됐죠? 자, 그럼 보기 4번 한번 봐볼게. 이거 부분집합의 개수가 16개 나오면 2의 4제곱계잖아? 그러면 이거 n이 얼마야? 4야. 그러니까 4개가 원소의 개수가 4개였단 거지. 자, 2, 4, 6 3개 빼고 3개 뺐으니까 원래 n개인데 그 중에 몇 개 뺀 거? 3개 빼고 n 빼기 3개에 대해서 2를 곱한 게 32. 32는 2의 5제곱. 따라서 n 빼기 3이
5기 때문에 n은 8 나오고, 자, 1, 2는 무조건 포함하고 2개 빼고 3은 무조건 포함하지 않는데, 그러면 n개 중에서 결국은 3개를 빼서 선택권이 있는 거고, 걔네들에서 해서 둘 중 하나를 물어보면 그게 64, 64가 2의 6제곱이기 때문에 n은 9. 이렇게 해서 보기 4번도 한번 풀어봤어요. 그럼 뭐 공식도 공식이지만 저 공식이 왜 나오는지 알면 아무래도 좋겠죠. 자, 개념 익힘 1번 봐볼 거예요. 자, n개가 있어. 그 중에 1, 2는 반드시 포함한대. 그러면 1, 2 빼고 n 빼기 2개에 대해서 둘 중 하나를 물어볼 거고, 그게 64 이렇게 되기 때문에 n은 8. 자, 적어도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적어도라는 개념. 적어도 한 개의 3의 배수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3의 배수를 1개 가질 때, 3의 배수를 2개 가질 때, 3의 배수를 3개 가질 때, 이런 식으로 다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자. 전체에서, 모든 전체의 경우에서 3의 배수 일체 없는 것, 3의 배수 전혀 안 들어가는 것, 이런 친구를 빼고 나면 어쨌든 3의 배수가 1개 이상은 들어간 애들만 남겠지. 그럼 전체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집합,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2의 5제곱개, 그리고 3의 배수가 전혀 없으면 어떻게 돼요? 3의 배수가 전혀 없으면 3, 6, 9는 안 들어가고 2,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2개. 따라 32에서 4 빼면 28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죠? 자, 16번 확인유제 16번이요. 2, 3, 4를 반드시 포함하면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n개 중에서 원소의 개수 n개죠. 그중 2, 3, 4 빼면 이렇게 했더니 32개. 자, 이게 같아야 되니까 n은 8이면 되고요. 개념킹 이번 문제 참 좋죠. x라는 친구는 1, 2, 3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걸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1, 2, 3, 4, 5, 6에는 포함이 돼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 x는 1, 2, 3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데 4, 5, 6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집합인 거죠. 그럼 결국은 x의 개수는 결국 x가 만들어질 수 있는 총 가짓수 경우의 수기 때문에 3개의 yes or no로 만들어질 수 있는 2의 세제곱계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거고요. 확인유제 19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12의 양의 약수 이런 거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이거 그냥 조건제집법 말고 원소 나열법으로 쓰는 게 편해. 1, 2, 3, 4, 6, 12. 그럼 x라는 친구는 3, 4는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서 1, 2, 6, 12는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 4가지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16가지. 자, 비슷해요. x는 b는 포함하고 있지. 2, 3, 4는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서 7, 11, 13, 15는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서 16개인데 문제는 다 가져서 a랑 똑같아지는 경우 2, 3, 5 말고 7, 11, 13, 15 이것도 빼고, 그리고 거기서 아무것도 안 가져서 b랑 같아지는 경우도 빼면 14가지가 나올 거라고요. 됐죠? 자, 괜히 또 오랜만에 i를 들먹이고 있네요. 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전문용어로 실수하죠? 이렇게 좀 해주시면, 밑에는 1 빼기 i 제곱, 자, 그리고 1제곱, i 제곱, 마이너스 2i.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요. 따라서 2분의, 자, 이건 둘이 사라지고요.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i의 i가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1이 되는 n은 누가 있을까요? 자, 일단 n은 1은 아니고요. 2도 아니에요. n은 4면 됩니다. 그러면 4 되고 당연히 n은 8 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결국 n은 4의 배수가 된다라는 걸 이런 규칙을 찾을 수 있고, a라는 친구는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4, 8, 12 해서 40까지 총
10개의 원소를 가지는 친구죠. 자, 여기서 포인트. 문제 되게 좋아요. X의 원소 중 가장 작은 게 16이래. 그 얘긴즉슨 4, 8, 12는 껴있으면 안 돼. 얘네들이 껴들면 가장 작은 원소가 16이 안 될 테니까. 그럼 4, 8, 12는 무조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원소가 32가 되려면 36이랑 40도 빠져야지. 그래야 32가 제일 큰 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건 16은 무조건 들어가야지. 그래야 제일 작은 게 16이 되지. 32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그럼 지금 총 10개 중에서 5개는 무조건 안 들어가는 걸로 해서 빠지고 2개는 무조건 들어가는 걸로 해서 빠지면 3개밖에 안 남죠. 이 3개만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야. 20이랑 24랑 28만 yes or no 결정한다고 치면 결국은 3명이니까 2의 세제곱 8개가 나올 겁니다. 자, 22번 비슷한 확인율 문제죠? 자, 가장 작은 게 3입니다. 그러면 1, 2는 무조건 안 들어와야 돼요. 3은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요. 가장 큰 게 8입니다. 8은 무조건 들어오고 고랑 10은 무조건 안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4, 5, 6, 7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서 2의 4제곱 16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 보고 있는 친구들은 22쪽에 몇 급수라는 개념도 나올 수 있는데 이 몇 급수 개념은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딱히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기본 개념 정리 강의이기 때문에 몇 급수가 더더욱 언급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집합의 연산 보도록 할 거예요.